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용도 구역까지 한번 배워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배운 걸 쭉 한번 가볼게요.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 배웠어요.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그러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요거 내용 몇 가지가 있다고요? 내용 6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하면 1번, 이건 뭐 워낙 중요하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구역이 4가지.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 도시, 자연,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얘네들을 하나하나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거친다는. 세 번째, 각종 기반시설 있죠?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 네 번째는 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정비 사업 하기 위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변경할 때. 여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뭐 워낙 중요한 건데 요것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 기반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까지 용도, 지역, 지구 배웠죠? 이제 가봐요. 구역 배웠잖아요. 자세한 거는 5개 배우면서 교과서 나오면 하니까. 그 다음에 입지 규제 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2장, 3장에서 배우니까 남은 게 2개잖아요. 6개 중에. 그러면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199페이지 보세요. 199페이지가 기반시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는 198페이지까지는 그 위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뭐 해수부 장관 줄 쳐져 있고 그렇죠? 그래 줄 쳐졌으면 이제 한번 언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까지 지난주 수업을 한 거고, 예, 일단 큰 덩어리 해서 세밀한 거는 어차피 해도 잘 기억을 못 하니까 차차 또 할 건데, 오늘은 기반시설 나오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자, 봐요. 요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도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걸 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반시설 쪽에서 의외로 요새 시험 잘 나와요. 정작 중요한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쪽인데 워낙이 많이 써먹다 보니까 이런 거 보편적인 거 내가지고는 이제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와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구성물에 있던 걸 막 집어내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맨 밑에 그림을 보니까 만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죠? 학교, 수도, 도로,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걸 깔아놔야 되잖아요. 이런 걸 설치해 놓고 건물 지어서 살아야 되지. 그 얘네들을 뭐라고 할까요? 기반시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옆에 그 만화 옆에 기반시설 중에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한다. 이런 말 나오죠? 아따, 그 옆에 화살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제 이거 기반시설하고 지금 하는 주제가 이제 기반시설.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은 거, 다른 거? 같지는 않겠지. 그러죠. 용어가 다른데. 그죠? 어디가 더 넓은 개념?
맨 밑에 동네가 신도시가 하나 있고, 그러죠? 신도시 옆에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옆에 이제 요렇게 세로로 기반시설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 쉽지 않아요? 어디가 더 넓은 개념? 그러죠. 전체의 시설을 기반시설 전부라 하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요? 이거거든.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냐? 기반시설 중에서도 원래 기반시설은 종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요? 설치할 때마다 안에 뭘 쳐다봐요? 늦게 온 사람이 문제야. 늦게 왔다 한들 쳐다보고 아는 체 안 해주면 늦게 안 와. 기분 반겨주지 않으니까. 무관심하면 일찍 올 거예요. 쳐다보기 없기. 누가 저기 옆에 폭탄 터져도 쳐다보기 없기. 다시 한번 또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얘기하는 순간 뒤로 확 돌아보니까 지금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순간적 판단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전체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기반시설이 어떤 거 있는지부터 봐야 되잖아요. 한 장 넘겨볼까요? 그러면 구궁 박스 하나 나오죠. 교통시설부터 맨 끝에 환경기초시설까지 50개가 넘는 시설이 있어요. 얘들을 다 합쳐서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종류는 묻는 건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럼 뭐 안 나오고 싶겠지요. 28, 27, 26, 25, 24 연달아 예 시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공인중개사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낸단 말이지. 내야 뭐 외운 사람은 합격하고 못 외운 사람은 거시기하고 인생 거시기한 거요.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겠지요? 참고로 방제시설을 보세요. 방제시설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방제라는 것은 재난을 막는다는 거 아니야? 자, 거기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한번 줄치고 일단 하천, 유수지, 저수지 있나요? 줄 치세요. 거기 줄을 쳐달라고요. 못 쳐, 찾지를 못해가지고 몇 명이나 된다고 지금 줄 쳤나요? 그 다음 옆에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막을 방도 다 들어갔죠. 그러니 걔들은 당연히 방제라는 건 상식 아니요? 근데 방제 시설 아닌 걸로 시어 나오면 틀리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방화, 불, 방풍, 바람, 방수, 물, 사방은요? 구루지 모래 사자 쓰는 거니까 쓰지 마요. 거기다가 한글 풀어서 절대 얘기하지 마요. 책 격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사방사업을 한단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30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도 어릴 때 저는 뭐 경상북도 진짜 시골에서 살았는데 나무 떼서 밥해 먹고 하니까 남방도 그렇고 온 산에 나무 베어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림 그쪽 관련 부처 공무원 와서 나무 베고 이러면 단속하고 난리 났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도 나무가 없으니까 민둥산 모래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산사태도 나고 막 사고 나잖아요. 도로 이렇게 요새 국수도로 가봐봐요. 도로 특히 지방도 국도 타고 가다 보면 산 깎아서 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깎은 데 보면 나무가 없는 데는 모래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박아 놓잖아요. 그런 걸 사방시설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사방사업이라고 모래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나무 심는 사업을 사방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무를 안 쓰니까 산이 너무 우거져서 다래요. 온 천지로 지금. 그래서 지금 모래 막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만 구분하면 막을 방지 안 들어가는 건 전부 방제시설이겠죠. 그잖아요. 하천이 뭔지는 알죠? 지목 아직 안 배우고 있죠, 지목. 등기부터 배우나요? 공시법. 뭘 했는지 공시법 배웠잖아요. 수요일 날. 등기부터 하는 게 지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등기란 뭐냐? 뭐 공시하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있네요. 그러면 등기부 이런 거
어느 과목이 누가 뭘 하는지도 아직 모르죠. 오늘 공시법인 건 알죠? 공법. 무슨 과목이 뭔지, 어느 놈이 뭘 하는지 수업 듣다가 저렇게 걸어서 나가고, 뭐, 휴대폰 하고. 올해 분위기 참 희한하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강의한 사람 착해 보여서 그런 거죠. 성질 더러워 보이면 안 그러거든. 하천은 나중에 지목이 하천도 있어요. 자연에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수가 있거나 흐르는 물이 흘러가면 하천이요. 저수지라고도 들어봤죠? 저수지는 물을 저장해야 안 해요. 저수지.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 그 지목이 뭐냐? 유지요, 유지. 유지. 나중에 배워요, 그 시간에. 유수지란 말 들어봤나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목동 유수지? 망원 유수지? 이거 언제 얘기했지? 지난주에? 요거 얘기하다가 갔나요? 요거 얘기해줬어요? 요까지 했어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거를. 복습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표정 진짜 뻔뻔해요. 이런 표정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합니다. 그죠? 그거 뭐 들라고 내가 유수지를 반복해요. 그죠? 반복 안 하지. 뼈다고 반복은 몰라도. 그러면 206페이지 하면 되네요? 응? 자, 지난주에 내 땅 사세요 매수 청구는 기억나요? 그 10년 넘도록 시설 부지를 묶어 놓으면 제가 서울시 찾아가 땅 사세요 한다는 거 현금 대신 채권 주고 내가 메모를 딴 데는 다 했는데 이 목동은 내가 안 해놓아서 그런가 목동 사람들한테 한번 또 뒤통수 맞았네. 그 매수 청구까지 했네. 그러면 이제 206페이지에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 줄 친 거 있으면 한 거요. 그래. 줄 치셨으면 한 거요. 우리 이쪽 댁은 줄이 없는 거 보니까 처음 오신 거요? 이번 주에? 눈빛이 진짜 될 것 같아요. 난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땡글땡글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웃으면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지 좀 총기가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 작은 사람들 보고 멍청해 보인다 이런 말은 못 듣거든. 평생 못 들어봤어요. 멍청해 보인다 이런 말을. 눈이 이렇게 나같이 작은 사람은 평생 멍청해 보인다 소리 못 들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동자가 잘 안 보이니까 상대방은 내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좋고. 포가 칠 때도. 나는 그래도 다, 공간이 좀 좁아도 다 보여요. 206, 207페이지, 그거 워낙 중요한 거, 그러죠? 자, 시설 부지로 묶인 지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서울시 찾아가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요 얘기는 제가 요 얘기는 안 했거든. 지난주에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구분하는 거 있지요. 요 얘기는 안 하고 기반시설 바로 들어가서 기반시설의 종류하고 방제시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매수 청구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여러분 낯선 표정이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없네. 50%만 죄 있네. 유무죄 반반. 일단 여기서 이거 하나만 구분해요.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은 다른 거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건 기반시설의 일부예요. 일부. 전체 시설을 기반시설, 아까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하는 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도 종류가 달라.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되는 시설, 그놈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서도 경미한 시설은, 가벼운 시설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도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일부다, 일부. 일단 그렇게만 알아놓으면 돼요.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을 합치면 얘들이 도시군 계획 사업 해서 이번 시험에 나온 거. 용어도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면 여러분 표정은 이제 또, 네, 오케이.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둘 중에 어디가 넓은 개념? 전체가 기반시설. 그 중에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 오케이. 요것만 구분해 놓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6, 207페이지가 매수 청구 실효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에서 공원부지로 묶어놓은 지 10년 넘도록 공원으로 묶어놓고 도로로 묶어놓고 공사 안 하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 찾아가서 땅 사세요 한다는 거. 그러죠? 그리고 20년 이상 묶이는 땅이 있으면 자동으로 풀려버린다는 거.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맨 처음이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해도 다음 달에 교과서 나오면 자세하게 정밀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미리 접근을 해버리면 다음 달에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책 안 보고 같이 따라가는 단계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6개월은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정도 긴 호흡을 가지고 놓고 나를 봐야 되지. 2달 정도 수업 듣다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6개월 본다. 6개월은 가야 6과목 전부 감을 좀 잡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208페이지가 지구단위 계획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6개 있었죠. 그걸 풀어버린 게 얘라니까. 강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있었고 구역이 있었고 그러죠? 기반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거 하나 꼭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교묘하게 말해. 교묘하게 쉬운 듯 하면서도 살짝 문제 못 풀게끔. 좀 나이가 있다든가 공부가 약간 깊이 안 해놓은 사람은 살짝 제 시간에 못 풀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이니까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듣고 무슨 얘기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그 제목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 보면 지구 단위 계획 단어가 이건 내가 볼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강의할 때는 이거 없었어요. 이거 그거 4, 5년 뒤에 만들었는데 이거였어. 이거. 이거였다고. 이거 도시설계구역 하고 그때 당시 얘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그 당시에 상세계획구역 이거 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비슷한 제도가 통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더 와닿지 않아요? 설계 짜서 도시에 설계 짠다. 도시 설계 짜서 도시 만들어 나가는 구역. 상세 계획 짠다. 상세 계획 구역. 와닿는단 말이야. 저거보다. 저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지구 단위, 저거 이제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오니까. 그때 전에는 얘가 많이 나왔지. 얘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2001년도 만들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저게 뉴스 나왔을 거 아니요? 그럼 저하고 익숙하죠, 익숙하기는. 근데 처음 접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단어는 익숙하지만 와닿는 게 없잖아요. 뭐요? 이 세상 지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이게 아니잖아요. 상세 계획, 도시 설계 짜겠다. 계획 도시 만드는 거예요, 저거. 신도시.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특정 지역에 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택지개발을 사업 하잖아요. 그런 데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설계를 그 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설계 짜서 계획 도시로 유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도시 설계를 짜서 그 설계대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개념, 이게 지구단위 계획 제도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할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러면 이제 주로 어디를 일단 2단계 보세요. 여기를 지구단위,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한 500만 평이
300만 평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거기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설계를 짜는 거예요. 설계를 짜서 그 설계대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계획도시의 개념 또는 난개발을 막는 개념이에요. 제일 먼저 시험 나오는 게 어디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냐. 자, 여기서 이제 초벌로 쫙 듣고 책을 다시 체크할 거예요. 도시지역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이 아닌 것이 어딜 말할까요? 괜찮아요. 어디? 시골. 신도시는 도시지역이겠지. 상업지역이나 뭐 공업지역에 아니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데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냐 하니까 상업지역, 공업, 주거지역, 신도시, 시골. 그거는 이제 부동산 공부하기 전의 개념. 이제 이거 공부하고 나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냐? 관리지역, 농림지역, 뭐 이런 도시 외의 지역을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죠? 아, 그럼 대화가 달라진다니까. 그럼요. 그런 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 외의 지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회학적 개념, 애들 동화에서 시골지가 도시에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시골이 아니고 사회학적 개념으로, 법적 개념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주로 이제 도시 외의 지역이라는 이런들이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 알지만요. 왜 용도 지역이 중요하냐가 나와. 모든 기준은 우리가 배우는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계획, 관리지역. 자, 얘는 도시지역 아니잖아요. 관리지역이잖아요. 관리지역은 종류 몇 가지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자는 녹지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암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뱉어내야 된다니까. 계획관리지역이거나 요건을 갖춘, 여기 또 이제 개발 진흥지구란 게 있어요. 자, 우리 용도 지구를 들어본 적 있지요? 지금 현재 재수생들이나 이차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젊은 친구들은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등록을 다 해놓고도 지금 아마 등록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안 나오는 거거든요. 다 아니까 이런 용어들은 완전 맹탕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같이 하려면 속 터져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1월달 돼가지고 선수들 다 나오면 그때 선수들끼리 묻어가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선수 돼야 돼. 2달 동안. 용도 지구 중에 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 방제지구 뚜루루 있었죠, 그거. 그 중에 개발지능지구 있었어, 없었어요? 경고, 방방, 보취, 개특 할 때 개발지능지구. 이거 종류 또 여러 개 나눠졌죠? 몇 개쯤 됐을까? 왜 주산, 관복이 턱 할 때. 주산, 관복이 턱이란 말 들었는 봤죠, 그러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개발지능지구란 건 들어봤고요. 예? 아, 그럼 됐어요. 그럼요. 여러분들 장한 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시작 안 했으면 솔직히 40 넘은 우리 가정주부들 있잖아요. 애들 다 컸다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인생 너무너무 길다니까요. 30년 동안 애들 아빠 퇴근 시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있냐. 아니. 남자 나이 40 중반 넘어가면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바빠요. 승진하고 성공하려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신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가 너무 바빠.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아니 좀 집안에도 와서 좀 퇴근 일찍 해가지고 애들하고 좀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6시 퇴근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낙오가 돼요. 6시 퇴근한 사람은 공무원들 빼고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6시 퇴근해서 또는 집에 하루 종일 있어준다.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그 위치가 다른 건데, 남자들은 막 경쟁해서 식구들 먹이 살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젊을 때 뭐 어떻게, 가정에 소홀해 내 만에 이런 소리 하는. 돈도 못 벌면서 놀고 다니는 놈은 나쁜 놈이고, 그러잖아요. 악착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안 잘리려고 그러고, 승진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늦게 들어올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그래서 이 일이 40 넘어가면 여학생, 여자분들은 솔직히 뭘 창업하고 할 게 없다니까. 내가 음식 맛이 김수미처럼 특별하게 손맛이 좋다. 식당 하면 돼요. 그 대신에 그런 사람이 주방에 있어야 돼. 골병 들어요. 근데 주방장 바뀌면요, 음식 잘하는 사람 바뀌면 손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발 끊어버립니다. 음식 딱 달라지는 눈에 띄거든요. 제가 저 분당 학원에 1층, 그 학원이 8층인데 1층에 김밥집이 있어요. 김밥 천국. 그 집 참 김밥도 맛있고 이것저것 다 잘해. 이번에 2주 전에 사장이 바뀐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매입을 한 것 같아요. 장사 잘 됐거든요. 당장 김밥 맛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그리고 김밥 서는데도 김밥이 설을 썰었잖아요. 딱 첫날부터 김밥을 하나를 꺼냈는데 이게 김이 덜 썰려가지고 붙어서 질질질 나와. 에이씨, 바뀌고 난 다음에 이런 차이가 있네. 거전 사장님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안 그랬어요. 나이가 좀 지긋한 사장 부부였는데, 그리고 음식 자체부터가 좀 뭔가 나도 모르게, 그런데 직원들 바뀌는 순간 음식도 바뀌었는데, 수년을 먹었으니까 나는 그 집에서 사장님 바뀌셨나요? 그랬더니 바뀌었대, 지난주에. 그 순간, 뭐야, 이거 김밥이 둘둘둘 나오는 순간 포동송이처럼, 에이씨, 딴 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딱이요. 그러죠? 그 다음 눈에 힘 풀어야 돼요. 부동산 할 때 내 잘난 거 다 놔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잘났는데 우리 신랑이 뭐 하는데, 내가 남자들이 특히 그것 때문에 못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옛날에 내가 뭐였는데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나를 놔버려야 돼요.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죠? 수수료만 잘 받으면 되지. 자, 수수료만 잘 받고 돈만 잘 벌면 되지. 비유 맞춰주면 되지. 그까지 못해? 합니다. 나 학원생들 새로 상담 올 때 있지요. 1시간을 내가 비유 맞춰요. 1시간 동안 설명했던 말 또 하고 미쳐 죽습니다. 속으로 막 그래도 또 하고. 작년에 여기 등록한 사람 진짜 한 2시간을 나를 짐 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다니면서도 사람을 애먹었어요. 내가 좀 힘들다 어쩌다 다 들어줘서 다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고마웠다고, 자기 하소연 다 들어줘서 고맙다고 들어주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도 눈을 풀고 어깨 힘 빼고 과거를 다 놓고 해야 부동산 잘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여러분 목동은요, 과거를 딱 까발리면 명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다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정할 수 있다. 옛날 지문 하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X.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시지역 중에서도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말이죠. 얘들은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고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어려운 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구별이 지문 풀 때 딱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야. 정말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2가지 틀을 아셔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이렇게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드는 곳 있지요. 걔들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가지고 요 설계를 짜서 그 설계대로 도시를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마곡 신도시 있죠.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지요. 저 일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일산, 분당, 평촌, 상동 신도시들 지금으로 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다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구역,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이 재개발, 재건축구역. 목동 아파트 이거 재건축 들어가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요.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설계를 짜요.
그 설계대로 재건축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를 절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불도지 미는 곳. 그 다음에 대규모로 택지 개발하는 곳. 그 다음에 아파트 짓기 위한 대지 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불도저 밀고 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개발사업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계획도시로 만들자. 플러스 둘째, 진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거 우리 들어본 듯한 용도구역 5개 중에 3개 아니요? 이런 거나 공원. 자, 여러분 땅이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 이런 걸로 묶이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지. 이런 걸로 묶여가지고 수십 년간 규제받다가 진짜 10년, 20년 규제받다가 홀라당 풀리면, 홀라당 풀어버리면 여기 땅 가진 사람들은 미친 듯이 난개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2가지 축이에요.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드는 곳. 아니면 오랜 동안 묶여 규제를 엄청 세게 받다가 홀라당 풀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 그 난개발 막기 위한 곳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린벨트 등을 묶였잖아요. 묶였다가 뭐 되는 곳? 해제. 묶이는 곳이 아니고 묶였다가 해제되는 곳이에요. 개발 사업 등 하는 곳. 그러면서 이제 이 중에 의무 대상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이렇게 외울게요. 자, 일단 이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3년. 자, 그래서 특정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때부터 몇 년 내? 3년 내. 거기 적용될 지구단위 계획을 짜야 돼요. 그 계획을 안 짜잖아요. 지정한 지 3년 넘었잖아요. 3년 넘도록 안 짰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다음날 해제가 돼버려요. 홀라당 다 풀려버려. 우리 지난주에 시가화 조정구역도 해제되는 거 있었죠?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이런 독특한 제도가 있다니까.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이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 짜라 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존의 용도 지역에 있는 건축 기준을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완화. 그럼 객관식 시험에는 어디를 지정을 하느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어떤 거 있느냐, 그 다음에 뭘 완화하느냐 이것만 알아놓으면 되거든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208페이지 여러분들은 15분 이상 넘어가면 딴 생각해서 하단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정해도 재량적 지정 대상 해놓고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고 또 오른쪽 돼 있죠. 이게 이런 재량적 그러면 안 되고 어려워. 임의적 지정 대상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 지정 대상 하여야 한다. 이거거든. 자, 그럼 왼쪽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원수는 다음에 해당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 끝에 뭐라고 되냐면 끝에 줄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2번의 끝에 제가 체크만 하는 거 봐서요. 도시개발구역. 3번 끝에 정비구역. 그 다음 줄 끝에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그 정도. 자, 요거네, 요거. 여기죠, 요거. 그러죠?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8번에 통째로 줄 한번 치세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 이런 데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란 말 나오죠. 자, 여러분 봐봐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이런 걸로 묶이면 곡소리 난다니까. 묶여 있다가 뭐 되는 곳? 해제되면 난개발되겠죠. 그거 막으려고. 그 다음 똑같은 취지잖아요. 보세요. 녹지지역이면 개발할 수 있게 없게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용적률 80%, 100%, 100%, 800배 그러죠? 용적률. 그런데 이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지구 단위가 어려워요, 원래.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난개발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연 녹지 지역인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 땅이 자연 녹지 지역인 상태의 땅이 A가 있는데 야가 1000평이요. 평당 30만 원밖에 안 가. 그러면 1000평이니까 300, 3천 3억짜리 아니요? 3억. 그죠? 3억도 괜찮네. 지목이 임야라고 쳐요. 임야. 그러면 자연 녹지 평당 30만 원짜리 임야 1000평 상속받은 내가 그냥 돈도 뭐 3억 정도 뭐 아쉬운 것도 없고 해서 독일 유학 갔다 왔어. 독일은 뭐 프랑스 독일은 학비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프랑스는 학비를 다시 매긴다 해서 뭐 난리 났는데 원래는 독일 프랑스는 외국인들의 학비가 거의 없거든요. 한 학기 해봐야 한 25만 원 정도.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공짜. 독일 유학 갔다 와서 5년 만에 왔더니 봐봐요. 자연 녹지의 일부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어요. 땅값 올라 안 올라요? 어느 정도가 아니죠. 자연 녹지면 용적률이 몇 프로?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 20%.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그거는 건폐율이잖아. 둘. 좀 전에 8, 100, 100 했죠. 보, 생, 자, 8, 100, 100. 그래,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 물으면 안 되겠네. 중1, 건유, 5, 3, 9, 1, 1300%. 용적률이 100%인 땅이 1300%로 바뀌는 거 아니야? 건폐율 20%가 80%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업무실에서 위락실에 숙박 아무도 못 짓는데 다 짓는 거 아니야? 땅값이 평당 3천만 원짜리 돼 있어요. 3천만 원짜리 1000평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3억, 30억, 300억이네.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300억이면 그러죠? 독일에서 만났던 여친 다 버리고 와야지. 돈 300억 생겼는데 그러지 않을까? 그러죠. 그게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 통찰한다. 젊은 친구들이 일을 못해요. 그 독일에서 가난할 때 만난 여친을 300억짜리 땅을 생겼는데 데리고 들어오겠냐고. 너는 여기 계속 공부해라. 내가 밀어줄게. 그리고 버리고 들어오는 거지. 세상 남자들 다 그래요. 저 빼고는.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녹지 지역이 묶여 있다가 상업적으로 바뀌면 용도만 바꿔놔버리면 개별 땅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미친 듯이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막으려고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설계 딱 짜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녹지를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으로 바꾸는 곳, 용도 변경하는 곳, 이런 걸로 묶였다가 뭐 되는 곳, 해제되는 곳, 안 개발되거든.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저 밀고 개발 사업 같은 거 하는 곳 있지요. 이런 신도시들,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도시 설계 짜려고. 대충 감이 와요? 얘네들 봐봐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는데 30만 평을 해제를 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직은 하여야 한다, 안 배우잖아. 지금은 이제 재량적, 임의적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 보니까 의무적 대상이 나오잖아, 또. 그럼 얘들 나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그러면 되고, 오른쪽 상단에 국토교통부 시도시장 운수는 다음에 해당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줄치세 끝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지난 곳? 자, 이걸 정택이 10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어째 지금 11월, 12월 달에 어떤 강도를 해야 되는가? 올해는 제가 좀 올해, 작년, 재작년 3년치만 봐도 시험 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올해는 11월, 12월 달부터 좀 세게 하는 편이거든, 사실은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좀 11월, 12월 달부터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주어진 거 여러분 정신을 바꿔야 되는 게, 뭐 11월, 12월 달인데 뭐 대충 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복습하세요, 그냥. 세게. 아니, 한숨 쉴 게 아니고, 세월이, 매일매일 아깝잖아요. 나중에 7, 8월 달 후회하지 말고. 저는 그러니까 이 하루가 내일 당장 시험이란 각오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봐야 11달, 10달인데 뭐.
그렇게 해야 제 실력 어떤 수준의 문제가 나와도 합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 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올해 34만 명, 내년 38만 될 거예요. 작년에 29만이었는데 왜? 취지가 안 된다니까. 취지가 안 되고 사학이 너무 뻑뻑하니까 다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우, 장난 아니에요. 요새 인터넷이고 텔레비전 봐요. 다 공인중개사 광고잖아요. 저렇게 내는데 시험을 쉽게 내간? 안 그러죠. 쉽게 내면 개판돼 버리는데 올해처럼 저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회에 주어져 있으니까 기초부터 복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만 복습하면 돼요. 자, 봐요. 뭐라 하냐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돼 가지고 해당 사업이 끝난 지 몇 년 지나면, 이것도 약간 좀 법은 참 말도 안 되는 조문인데 나중에 보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택이 10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정택이 10년. 대가리라도 잘 외워야 돼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해당 사업 끝난 지 몇 년 지난 곳, 그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택이 10년. 그 다음 밑에 다음에 지역으로 면적 얼마 이상 30만. 1번 시가와 조정구역 동그라미 공원 동그라미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 얼마 이상 30만. 그래서 시공 30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2번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녹지 30만. 자, 봐봐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에서 해제가 되죠. 그리고 면적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규모로 해제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녹지지역 이놈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으로 바뀌는데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지정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나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때 이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런 용어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려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입으로 떠들면서 줄 쳐보고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돌발 퀴즈. 돌발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이런 거 해야 자꾸 기억을 나니까. 자,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였어요. 수십 년 묶여 있다가 풀어. 자, 푸는데 50만 제곱미터로 풀어요. 30만 이상이란 얘기지. 5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소신이요? 다 지금 먼저 선배들이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죽어도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니 가만히 있어 말하니까, 따라가지 말라니까. 공법은 모의고사든 어떤 문제든 한번 다 풀었지요. 그리고 난 돌아보면 안 돼요. 고치면 다 틀려요. 이번 시험에 또 그랬다니까. 절대 고치면 안 돼요. 자, 개발제한구역 묶였지. 50만이 풀렸죠. 이 땅 주인들 경선했네. 그러죠?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허야 한다. 허야 한다 그러면 안 되지. 봐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있지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해제되고 30만 이상일 때 의무 대상이야. 개발 제한구역에서 풀리는 것은 의무 대상 아니라니까. 이렇게 내면 학생들은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요것만. 이 문제에 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50만 그러잖아요. 30만 이상이네? 그리고 해제되네? 그 다음 판단 안 해버려. 해야 한다. 맞네? 이렇게 된 거야. 틀려요? 이건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에? 아니, 암수 주지 말고 잡아봐봐. 정비구역이나 재개발, 재건축이거든. 이거 안 배우고 하니까 힘들지. 택지개발 사업 한다고 신도시 만들잖아요. 요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놓고 해당 사업이 끝났어. 그리고 몇 년 지났어? 10년. 그럼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 있지요. 둘 중에 하나에서 풀리는 거야. 그리고 얼마 이상 풀릴 때?
그럴 땐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고. 그것도 30만 이상이 아니면 반드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다. 30만 이상이다. 의무 대상이 여 아니요? 아니라니까. 객관식은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으로 낼까 안 낼까? 안 내죠.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으로 가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으로 대규모로 간단 말이에요. 개발 용도로. 그럼 반드시 지구단위 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임의적으로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가 대부분이지만 하여야 한다도 몇 가지 있더라. 그러죠? 그러면 의무적 대상. 그래, 그렇지. 그 정도만 경계를 설정해도 돼요.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나오면 반드시 지구단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3번에 도시지역 외 지역 중에 대상지역 나오잖아요.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 지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라. 박스 1번에 중간쯤에 계획관리지역 나오나요? 동그라미 하고 2번에 저 밑에 2번에 개발지정지구 있나요? 동그라미 하고 개발지정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 지역. 이게 이제 복잡한 게 나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수준이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지정했죠? 한 장 넘어가요. 넘어가면 211페이지에 위에 박스 밑에 가로 3번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실효 있나요? 실효가 뭐요? 효력이 없어진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자, 그 다음 3년 된 날에 다음 날에 동그라미 하고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그럼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자라? 3년, 자, 오늘이 3년째 됐어. 오늘까지 안 짜면 다음날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다음날이요. 야, 그 문장 그대로 시험 박스 처리해가지고요. 3년 빈칸 만들어서 낸 적도 있어요. 그 다음 지문으로 낼 때 다음날 빼버려. 그 다음 지문 넣을 때 2년으로 바꿔버리고. 그건 늘상 써먹은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야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지정했지요? 몇 년 내 거기 적용할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럼 입으로 떠드는 게 최고예요. 입으로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주에 물어보면. 3년 된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3년 된 날의 다음날에 다 해제돼버려요.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냐? 그게 왼쪽 하단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한번 볼게요. 그림 밑에 보면은 그 위에 그 만화 있죠, 만화. 만화가 보면 그 왼쪽 상단에 평면적 계획이 오른쪽 입지적 계획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짜가서 이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거든. 하나 도시 설계 짠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계획도시 만드는 계획도시. 만화 참 적절하게 컷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이와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 포함된다 해놓고 띠리띠리 밑에 쫙 박스 나오잖아요. 그 박스에 2번 끝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줄 한번 쳐보고 4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 한도라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200만 평을 풀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지으려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구단위 지정하잖아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으로 서울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200만 평을. 거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짤 거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 신도시 만들 때 구도시하고 차이점. 30만 명이 들어갈 신도시면 미리 설계를 짜서 30만 명이 다 입주했을 때 들어왔을 때 도로가 폭이 얼마 돼야 되는지, 어디로 도로가 만들어질지, 초등학교 몇 개 어디 둘지, 비례해서 중학교 어디 둘지, 고등학교 어디 둘지. 신도시는 대학교는 설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녹지는 얼마 조성해야 되는지, 공은 어디 만들는지, 이 설계를 짜요. 기반시설을 다 설계 짜서 어디 배치할지, 규모 어떻게 할지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적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뻥뻥 뚫리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안양 가면 안양의 평촌 신도시하고 안양역 주변의 구도심 비교를 해봐봐요. 완전 달라요. 부천역 주변하고 부천 상동 주변 가보면 완전 계획도시, 외국처럼 만들었다니까. 일산 신도시 봐요. 일산 신도시 가면 호수공원 있죠, 저거. 인공으로 만든 거 알죠, 저거. 좀 밭이고 과수, 논밭 천지였다니까, 저거요. 저는 기억나는데, 온 천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린벨트 묶인다. 근데 저거 완전히 분당하고, 분당 옛날 도시 사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완전 국제적 신도시 됐잖아요. 다 설계 짜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여기다 배치를 이렇게 하고, 이런 크기랑 다 갖춰놓고 건물 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도대체 뭘 지을는지, 용도를 제한을 다 하고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높이는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맞지 않으면 건물 못 지어. 여기 맞는 용도로만, 여기 맞는 규모로만, 여기 맞는 그러한 높이로만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쾌적하게 되는 거, 쾌적하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적용이 있지요. 이걸 이제 이번 시험에서 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딴 걸 배운 게 없으니까 완하고 뭐고 알 수가 없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뭔지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그 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가로 4번 있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이란 말 나오나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자, 그리고 행위제한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우리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네.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만약 서울시라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짰겠지. 그 지구단위 계획 열람해 봐야 돼. 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이건 지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로 한다, 따로 법률 정한다 그러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고? 지구단위 계획. 요 계획을 짠다는 거 아니요? 요 계획에 맞는 것만 짓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조례가 뭐가 없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을 구역 지정을 몇 년 내에 짜라? 3년 가도록 안 짜면 3년 단 날의 다음 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보세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할 수 있다더라. 도시지역은 주로 불도저 밀어서 신도시 만드는 곳이나 오랜 동안 묶였다 풀어가지고 난개발 초래하는 곳, 얘들을 지정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중에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얘들 지정하고 몇 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짜자. 3년. 이렇게 대답을 유도할 때 하는 거예요.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 다 풀려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계획도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정하고 짤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 중에 야가 몇 번째 거? 1번이 용도 지역지구, 2번이 구역,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이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이런 걸 지정하거나 이런 걸 짤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달라고 주민들 입안할 수 있어 없어요? 입안해달라고 제안하잖아 이거. 얘하고 또 하나 더 제안할 수 있는 거.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두 가지는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다. 입안 좀 해달라고. 제안서 들어가면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 45일 플러스 30일 비용 네가 내라 이놈아. 그거 그래 그거 어디 수업 들으니까 그래도 알아듣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이게 지구단위요. 자, 한 장 넘기시고. 그러면 이제 212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자, 찬물 한 잔 묻고 갈 테니까 또 맛보기 한 거다 이렇게.